숙면을 책임질 트레이너 진입니다. 요즘에 숙면 잘 취하고 계신가요?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뉴스 언론을 통해서 너무 잘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. 하지만 이 미세먼지가 그 숙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나요? 네,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? 여러분들의 이 숙면을 책임지겠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특히나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시즌 같은 때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 보통 이 먼지는 우리 눈에도 다 보이고 하잖아요. 근데 이 미세먼지니까 얼마나 크기가 작은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자, 우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과정에서 먼지를 만약에 딱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들이셨다고 해봐요. 그런데 그러한 먼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1차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. 가장 대표적으로 이 코 안에 이 코털, 그리고 이 코나 이제 입이나 이제 이런 데서 분비가 되는 어떤 그런 점액성의 그 물질들이 있죠.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이런 것들 그냥 막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1차 방어 시스템이 사실상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 얘네가 이제 그냥 무방비하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2차 방어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는데, 그게 바로 이제 화학적인 그 반응인 거예요. 가령 이렇게 초대받지 않은 이런 불청객들 있죠. 이러한 어떤 이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이것을 이제 항원,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고 이제 방어해야 되는 이제 대상이라고 여기고,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막 가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. 일종의 군대를 양성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빠르게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는데, 이때 이제 가장 빠르게 분비가 되는 그 화학 물질이 있어요. 면역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건데, 이 중에 한 종류의 인터루킨 6라는 게 있어요. 네, 바로 이 인터루킨 6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한 그런 논문들 결과에 따르면은 미세먼지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분비량이 이제 급격히 이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. 이 인터루킨 6가 몸 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염증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.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일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데, 또 이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끊임없이 이 미세먼지에 우리는 노출이 되게 되고 지 멋대로 들어와 갖고서 우리 몸 안에 염증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 이 염증 반응이 이제 특히나 또 어디에 발생을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, 바로 호흡기. 네,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코 안에 이 비강이라는 공간이 있는데, 여기 이제 염증이 딱 발생을 해. 그러면은 이제 열도 나겠죠. 그리고 막 붓기도 막 붓고 혈관도 막 확장이 돼. 그렇게 되면서 이 비강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숨쉬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. 불편해지는 거죠. 그런데 더 문제는, 이렇게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사실상 우리 생활을 해 가면서 호흡과 직결되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가장 대표적으로 뇌,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계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뇌는 이 산소에 굉장히 민감해요. 그러니까 산소를 너무 좋아해요. 당장 머리가 막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고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써내는데, 그때 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. 네, 그런데 이렇게 그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은 호흡 자체가 일단 불규칙해지고,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이렇게 순환되는 그 공기 양 자체도 그 숨이 충분히 깊지 못하다 보니까 얕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되게 적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. 자,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대한 그 산소를, 아주 그 프레시한 산소들을 들이마시고, 또 몸 안에서 이렇게 축적돼 있었던 그 노폐물 플러스 이제 이산화탄소들을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, 그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.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량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몸 안에 축적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을 가동시키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교감신경이 가동이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몸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. 또 긴장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몸의 또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또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해지고, 이 호흡의 문제는 곧 뇌의 문제는 또 수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숙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의 숙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2018년도에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인 그 마르타 빌링스라는 의학과학 교수가 논문을 한 편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. 네, 여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2,000명 정도의 그런 시민들을 일주일 동안 이 수면 패턴을 이제 검사해 본 건데, 이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. 네, 그렇게 미세먼지에 노출된 사람 중 50% 이상이 이 수면 효율, 슬립 이피션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낮은 어떤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요. 쉽게 말하면 숙면을 이제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.
또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음날 계속 영향을 또 받겠죠. 미세먼지가 심지어 없는 날까지.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라면 뭐 그냥 좀 어느 정도 참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그 대처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.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줄 수 있고 정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가장 근본적이고 좀 이제 빠를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. 먼저 외출 시에 마스크 쓰는 거는 뭐 절대적으로 그 필수 전제 조건이라서 제가 굳이 이 두 가지 안에도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. 마스크는 꼭 이제 외출할 때 특히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. 네, 첫 번째 이 미세먼지 대처법 가습입니다. 미세먼지로 인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가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공기 중에 이런 수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애들이 같이 막 서로 엉키고 하면서 다 무거워지면서 바닥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건조하게 되면 지네가 그냥 막 지멋대로 다 떠다니는 거예요.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숨 쉬다가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실내 환경의 경우 이 50에서 60% 정도의 이 습도 환경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, 사실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조절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이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수 있어요. 이제 그런 경우는 딱 퍼센티지를 정확히 못 맞추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 환경을 건조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그 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거실에 이렇게 빨래를 널어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물 같은 걸 이제 받아서 이렇게 둔다거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어떤 대안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거고 또 개인으로서는 물을 많이 마셔주고 이렇게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. 네, 이 부분은 뭐 또 단순히 가습하는 이제 그러한 걸 떠나서도 물을 일단 많이 마셔주면 그만큼 또 많이 싸고 싶어지는 게 또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배출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노폐물들 또 미세먼지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 미세먼지 대처법은 바로 호흡이에요. 이 호흡 중에서도 어떤 호흡이냐? 바로 코호흡이에요. 코호흡. 왜 이 코호흡이 그렇게 중요한가?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하도록 특화된 기관은 입이 아니라 코예요. 입은 이제 주로 먹는 걸 위해서 특화된 기관이고요.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그 호흡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긴장이 몸에 자꾸 되는 경우에는 코호흡보다는 입호흡을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입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가슴 호흡을 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얕아져요, 호흡 자체가. 호흡이 얕아지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다 발생을 하는 거죠.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아주 그런 프레시한 산소들이 빠르게 이렇게 그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머리가 멍해지고 이제 그러한 문제들. 또 실제로도 많은 수면 전문 의사들도 이 수면 장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생활 속에서부터 수면 장애를 이렇게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주는 그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가 나의 이런 호흡을 잘 이렇게 자꾸 관찰을 해주면서 내가 숨을 지금 충분히 깊게 잘 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입으로 쉬고 있는지 코로 쉬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는 거죠. 그러고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최대한도 내가 나의 의식으로서 체크가 되는 그 순간에만큼이라도 코호흡을 의도적으로 더 쉬어주는 겁니다. 약간 비염기가 있다던가 이 코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코호흡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코가 뻥 뚫리는 것도 아주 빠르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실생활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. 특히나 미세먼지가 이제 또 많은 그런 시즌들, 그런 환경에는 가습 그리고 이 호흡에 집중을 해서 잘 대처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이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매일매일 꿀잠 나잇 하세요. 감사합니다.